대한민국 모든 세무회계 사무실은 세금폭탄 방지 구역이 되어야 한다. 숫자로 소설 쓰는 김 작가와 계산기로 그림 그리는 김아백이 대한민국 세무회계 사무실을 대리합니다. 경제 팟캐스트냐고요? 딴 거 들으세요. 많습니다. 교육 팟캐스트냐고요? 돈 주고 배우세요. 고민 해결 팟캐스트일까요? 고민 해결 안 해준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팟캐스트. 본격 문제 노출 성장 판타지 4차 산업시대 가치 창출 프로젝트. 여기는 세금폭탄 방지 구역. 대한민국 세무회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무회계 관계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맞춤형 팟캐스트 세금폭탄 방지구역입니다. 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는 먹기 위해 일하는가? 일하기 위해 먹는가? 정말 헷갈렸던 상반기가 지나고 네. 이제 7월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숫자로 소설 쓰는 김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계산기로 그림 그리는 오늘 계산기 들고 오셨네요. 예,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김아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7월이니까 뜨거운 하반기 첫방 네. 함께 해주실 네. 우리 둔탁한 목소리 사이로 빗사이로. 스며들었던 이분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권정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노동법 전문가 권정임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2회 방송 때 김우탁 노무사님께서 나오셔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엄청난 정보를 많이 주고 가셨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네. 김우탁 노무사님 혹시 아세요? 예, 알죠. 개인적으로도 아세요? 예, 저희 칼럼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 3.1 인포마인에서 네. 같이 그때 이제 산재 처리 관련해갖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 오늘 권정임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근데 노무사님 제가 올해 굉장히 놀란 게 네. 우리가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잖아. 그렇죠, 원래 그렇죠. 원래 개정되는 거 항상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올해는 이상하게 세법보다 노동법 개정된다는 얘기를 난 더 많이 들은 것 같아. 엄청 많이 들었죠, 진짜.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노동법도 원래 이렇게 잘 개정이 되는 건지 우리가 몰랐던 건지 아니 이게 워낙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세법도 마찬가지지만 세법이란 법이 있어요? 세법 세법. 그러니까 세법 딸랑 세법은 없잖아. 세법 다 다르죠. 세법 이렇게 있지 세법은 없네. 그러니까 이거 노동법도 이제 노동법이란 법은 없고 우리가 이제 익숙한 법이 근로기준법. 아니 잠깐만 진짜 노동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노동법이 개정됐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용어인 거죠. 이런 우리의 것들이 세법처럼. 노동법이다. 우리의 세법처럼. 우리의 세법처럼.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 같은 거는 노동법의 모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국기법 같은 거네. 그렇죠. 사실. 개별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노동법하고 직접 관련성 있는 법들만 40여 개가 넘을 거예요. 야 세법 저리 가라네. 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자주 바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시로 계속 변경은 돼 왔고. 이거는 네. 약간 정권이나 이런 정책에 좀 영향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굉장히. 네, 왜냐면 이게 거의 이제 근로조건이라는 게 뭐 제일 기본적인 게 근로시간, 임금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라는 건 사업장에 사실 산업 현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중대한 내용들은 변경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된 이유는 네네네. 그 전에 이게 막 바꾼다 안 바꾼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갈등이 계속 오래 지속되었던 이슈들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드디어 바뀌어진 합의도 거구나. 보고 적당히 접점 찾으면서 정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된 거고 그만큼 이제 사업장에 영향도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법 다 따로 있어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이 또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법이 따로 있어요? 조가 한 개인가? 뭐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다 노동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갑자기 방송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되게 충격이 했었어. 되게 충격적이에요. 나는 그래가지고 노동법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은 뭐가 다른 거지? 라고 항상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 뭐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그것도 엄청 헷갈려. 이거는 뭐야? 우리 공단이라는 명칭을 쓰면 정부 부처가 아니죠.
공공기관이죠, 그냥.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이고 이제 정부 부처죠. 고용노동부는 정식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중앙부처면 이 고용노동부는 특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정책들을 이제 집행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민원 업무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마치 네네. 이제 사법 경찰관의 신분으로 노동법 위반 상황을 잡아내고 막 적발하고 감독하고 그게 이제 고용 그런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게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포함해 산업안전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업주에게 이제 규제법이거든요. 의무를 가하는데 얘네들을 안 지키면 과태료는 그냥 가벼운 거예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 징역, 벌금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법률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강행법규라고 뭐 법률적으로는 부르는데 이건 진짜 굉장히 그걸 의무적인 감독하는 법이네. 근로감독관이 공무원이지만 네네. 사법경찰관 신분을 부여한 거예요. 바로 그럼 수갑도 채울 수 있어요 사장님한테? 수갑은 없더라고요. 수갑은 수갑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사장님 도망가시면 뭐 알바 기소중지도 하고 고용했는데 뭐 하는데 고용고 왜 안 냈어? 수갑 그렇게 안 되라고. 결국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렇구나. 수갑을 필요하면 경찰이 오네. 검찰로 처벌하라고 넘기는 역할을 해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에요? 산하기관이고 여기서 하는 업무는 이제 일정한 업무를 위탁한 거잖아요. 산하기관에.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은 그래서 산재 내가 뭐 일하다 다쳤어요. 네. 다쳐서 이제 산재 보상을 받으려고요. 회사는 다 산재 가입이 당연 가입이거든요. 그 산재로 이제 급여를 받는다. 다쳐서 뭐 치료비 필요하고 입원 필요하고 뭐 일을 못 하니까 휴학급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신청하잖아요. 그걸 네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 보험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로복지공단 관리는 산재 신청하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산재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고용지원센터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지원센터. 맞아요. 그거는 그냥 맞아요. 고용노동부예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법 개정이 네. 일반적인 일은 사실 아니고 노동법이 아니다. 노동법을 노동법으로 불러도 사실은 그 야, 노동법이 아니었다. 야 이거는 그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가 아니냐고 거네.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자 오랜만에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 한번 가시죠. 김하백님.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후기 남기실 수 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잖아요. 크게 두 군데지. 팟빵에 이제 댓글 다시는 팟빵? 거랑 그리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이제 홈페이지. 후기 남기시는 거랑 어떨 때는 팟빵에 막 몰렸다가 맞아, 어떨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 막 올렸다가 맞아, 이게 맞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 길게 사연이 속 깊은 사연들. 그리고 짧게 그냥 막 도장 찍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에 남기더라고. 잘 듣고 갑니다.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정성스러운 분들이다. 야, 이렇게. 오늘 좀 둘, 넷, 여섯, 여덟, 10줄이 넘네요. 10분이 아니라 10줄이. CTAR 땡땡땡땡님 땡땡땡땡님. 드디어 후기 남기네요. 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방지구역 애청자입니다. 아. 5월 프리랜서 특집 이후 너무도 애가 타게 기다렸었는데 업무용 승용차로 올려주셨네요. 세무사이지만 현재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실제 신고를 담당하지 않아 감 떨어지지 않기 아하. 위해 세금폭탄 방지구역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계시네. 이렇게. 네, 이제 하반기니까 자주자주 업데이트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해볼게요. 네. 다음 방송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응원 드려요. 네, 다음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음 방송 하고 응원 있네요. 받겠습니다. 응원 받겠습니다. SYW1 땡땡땡땡님. 땡땡땡땡님. 네, 낙곰수 이후 정주행에서 듣는 팟캐스트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야, 진짜 대박이야.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낙곰수. 야 김어준 공장장과 기다려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방송이 됐네요, 진짜. 어깨를 야, 장난 나란히 아니네. 네, 현직 회계사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안수남 세무사님 출연하신 방송 보고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것 같아서 1회부터 정주행 중입니다. 팟캐스트 자체도 오랜만에 듣지만 낙곰수 이후 정주행은 처음이네요. 김 작가님과 김하백님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출연하시는 분들도 모두 말씀들 재미있게 잘하셔서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게만 지금 몇 번 하신 거예요? 재미있게 재미있게. 얼마나 너무 재밌었으면 너무 재밌나 봐. 야, 진짜. 네, 내용도 유익하고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대박도 받겠습니다. 대박도 받겠습니다. 네네. 자, 대박도 혼자 날 수는 없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후기도 네.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세준이 세돌이와 함께하는 세금폭탄 방지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드디어 다음 방송을 해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권정임 노무사님은 현재 노무법인 남산에서 부대표로 재직 중이시고요. 여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문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일 인포마인 상담 칼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여기 이제 3일 인포마인 내에도 저희가 그 정체는 밝힐 수 없지만 네. 그 그림자 같은 조력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 통해서 또 제가 권정임 노무사님을 예, 알게 예, 돼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서가 굉장히 좋은 책이 2권이 있는데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그리고 인사 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야. 이런 책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실무적이고 좋은 책. 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은 이제 절판되고 이 법 2017년 개정판으로 네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현명한 야. 노동법 사용 설명서. 요 아, 제목하고 여기 있구나. 비슷한 제목을 누가 또 내셨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그렇네. 여러분 노동법 주의하셔야 사용. 됩니다. 권정임 노무사님께서 지은 책을 주의하시고 대한민국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유사체계 유사체계 주의해 주세요. 노동법 사용 설명서예요. 노동법 사용 설명서. 노무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저희한테도 필요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 이게 우리 사장님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지만 나도 사실은 우리도. 그치, 나도 현명한 직장인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사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네네. 진짜 맛보기로 네. 진짜 맛보기로 노무사님께서 길게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과감하게 끊겠습니다. 과감하게. 딱 예아니오로만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네네.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맛보기로 한번. 네.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님.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네. 아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 있어야 돼? 그죠. 충격적인데? 경력이면 왜 우리는 다 이렇게 초년생 신입만 수습하는 거 아니야? 수습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3년차 대리 뽑을 때도 수습 기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 네, 여기까지. 나는 지금 너무 궁금한데 지금. 여러분 책 사보세요. 책 사보세요. 자, 다음 거.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하다. 제가 지금 청취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노무사님 진짜 모신다고 해서 이 책을 주문을 했는데 이 책을 바로 저거 있잖아요. 바로 드림으로 드림으로 받고 했어. 싶은데 요게 딱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그럼. 김 작가님이 작가님이시니까 먼저 가져가셨어요. 그치. 저는 이걸 지금 바로 볼 아직 수가 보질 없는데 못했어. 지금 노무사님이 입을 대답하시려고 벌리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자 다음 질문 야, 해주세요. 짤 없네요. 짤 없어요. 진짜. 이러면 차라리 덜 궁금한 걸 여쭤볼까봐요. 너무 궁금해서 이거 안 되겠네. 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원래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 근로인가요? 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큰일 얘기도 난다, 있다는 이제. 거야?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있거든요. 아 그래? 야 그분은 30분이 아니라 거의 한 2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 아니냐? 야 그분은 그럼 도대체 연장근무 수당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 근로가 되나요? 아니요. 아니 농사님도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아니 되게 왜냐하면 네 네 아니오가 네. 그러니까 딱 갈라지는 질문들이 아니에요. 세모. 다들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 그거는 예니오라고 해주세요. 예니오네, 그렇죠? 네. 예니오. 아 그러면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야. 연장근로가 되나요? 이게 예니오인가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어요. 더 궁금하다. 더 궁금해. 어떨 때 같은 예고, 어떨 때 상황인데도 아니지? 어떻게 처리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각 3번이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YF션? 자, 지금 YF션 108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YF션 108 듣고 있나 네네. 듣고 있나? 카피책. 어. 야 이거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 진짜 굉장히 되게 많거든요. 많지, 그치? 굉장히 3번이면 많아요. 한 번 까고 5번이면 한 번 까고 지금 네네. 나도 지금 야. 그런데 다니고 있는데 지금 고발해야 되겠네. 예.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야 이거 너무 근데 조금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약간 네, 이것도 딜레마인데. 이것도 내니오긴 하지만 내니오.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보긴 어려워. 아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약간 이런 아니다. 상도덕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안 해줬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이거 있는 진짜 경우라면 저희는 진짜 더 그 심각한 사람에게 문제.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런 경우에는 좀 심각한 경우에는 그래서 손해가 뭔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했을 배상 때 책임을 지을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네. 그렇구나. 주로 회계나 경리나 이런 쪽에 돈 이제 만지시는 아 그런 거는 또 네, 문제가 될 그게 수 있다.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굉장히 돈과 바로 관련된 직접적인 거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 그런 건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네. 조심하세요. 다치지 마시고. 야, 이쯤 산재 되면 신청해가지고 그 돈 받기 되게 복잡해요. 하지 마세요. 아니 이쯤 되면 김은탁 네. 노무사님이 저번에 야식으로도 선전이 그쵸, 된다는 그쵸. 게 약간 신빙성이 있어진다. 있네. 진짜 안 있었네. 믿으셨구나. 진짜 안 믿었거든요. 있네. 우리 신빙성 있네. 웃자고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뭐야? 저희가 원래 그 녹음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논현동에 있는 자몽 스튜디오라고 우리 또 대표님하고 또 절친이세요. 녹음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제가 왔더니만은 새로운 알바분이 오셨어요. 예, 지금. 1일.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 네네. 여기 잠깐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알바님? 당황하셨어. 왜냐면 내가 차를 주문했는데 차를 못 타줘. 자몽 그리고 심지어 차는 줬는데 돈을 못 받아. 아직 결제를 못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싱어송라이터고 음악을 합니다. 음악을요? 네. 와, 뮤지션. 진짜? 저희 인디 밴드요? 저희 음악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책방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방. 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된 책방인지는 모르고 조금. 잘. 네. 지금 대표님 깐 건데 아니, 활성화가 아니. 잘 안 된 그러니까 책방인지 몰랐다는 거네. 혹시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근로계약서 썼어요? 아직 안 썼는데 오늘 몇 시까지 일하시나요? 5시. 6시까지? 노무사님 지금 근로계약서 안 썼대요. 지금 이 알바는 네. 알바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알바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보다 네네. 여기 사장님 운명을 사장님의 운명을 왜냐면 걱정해. 사장님에게 의무가 있으니까.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어요.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법이고 모르셨어도 안 봐주는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알바가 우리 사장님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빨리 계약서 쓰셔야 돼요. 계약서 써야 된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원래 오늘까지는 어쨌든 쓰셔야 되는데 정 어려우시면 뭐 내일이라도 최대한 빨리 서로 이제 구두로 얘기한 근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임금 시급 얼마 받기로 하고 그런 거 있죠. 시급 얼마 있다. 근무 기간을 얼마를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이렇게 크게만 약정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야 되고 그게 종이로 종이 서면으로 명시가 돼야 돼요.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 세금폭탄 방지구역에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방송 들어요. 예. 안녕 고마워요. 예, 안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진짜 신기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책 도움 되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장님들한테 상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뭐 이런 거 권정임 노무사와 노동법 비행하기. 세무회계 관계자들이 마주하는 사장님들은 진짜 업종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동법이다 보니까 진짜 솔직히 이제 노동법이 있는 줄 알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진짜 그런 걸 물어보면 늘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네. 내 급여도 제대로 못 챙기는 우리 노동법 무식쟁이 새순이 새돌이들 노무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한 우리 사장님들이 묻는 말에 대답은 해주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노동법 사용 설명서 권정임 노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소상공인 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된 노동법 이런 게 뭐 법에 따로 있진 않아요. 없고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법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이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은 법의 이제 적용 범위를 보통 규정하잖아요. 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행령으로 정하는 조항들은 5인 미만인, 그러니까 4인 이하죠. 4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이제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아, 우리는 왜 한두 명 있는 그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는 네, 네, 네. 이거 적용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기 맞아요.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네요. 큰 오해인 게 근로기준법이 뭐 조항 수로만 따지면 116개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 5인이 안 돼도 5인이 안 돼도 적용되는 조항이 81개. 거의 아, 70% 가까이 육박하죠. 그렇구나. 4인 네. 이하라도 적용해야 되는 근로기준법이 많이 있다. 70%나 있다. 그리고 아마 점점 확대될 거예요. 뭐냐면 더 열악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더 열악한 사람들을 왜 안 보호해 주냐? 근데 이렇게 4인 이하를 적용 제외로 한 이유는
그러니까 감독 기관이 행정 능력을 어쨌든 거기까지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미치기가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 고용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사실은 노동법인 건데 왜 네. 그런 사람들까지 적용하지 않느냐. 근데 네네. 현실적인 좀 영향력이 미치기가 어려워서 제외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한두 명 고용하는 사장님들도 또 힘들기도 마찬가지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우리는 왜 아무래도 이렇게 사장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있기 진짜 때문에 조금 부담이 사실 사실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뭐 다른 이런 근로조건이 이런 게 열악한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문화예술 뭐 이쪽도 그렇고 우리 아까 그런 싱어송, 데는 싱어송라이터 싱어스 그쪽도 아주 뭐 엉망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법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대로만 좀 제대로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못 지키고 또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보급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제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이제 어쨌든 좀 지원을 해서 뒷받침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4인 이하가 지켜야 할 것들이 진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노무사님한테 직접 찾아갈 줄도 모르고 사실은 찾아가기가 맞아요. 부담스러워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우리 세무 네. 관계자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지식이 일천한지라 뭔가 대답해줄 말이 마땅치가 않은데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직원이 많은 이런 규모 있는 회사에서 급여 체계가 쉽지 작은 회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데는 보통 이제 부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고 맞아요, 중소기업. 뭐 자문 노무사도 다 있고 네, 그런 데는 오히려 규정도 잘 돼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지만 이제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기업 같은 데는 이런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없으니까. 있거든요. 없지. 네. 그럼 근로시간이나 휴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5명만 좀 넘어간다 싶으면 연차휴가도 줘야 되는데 연차휴가는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그런 법들의 규정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분들이 그걸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기가 어렵거든요. 법을 다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분들의 이제 생각에서는 이걸 위해서 뭐 노무사를 찾아간다든지 비용을 들여서 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걸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20-30명 정도만 넘어서도 찾아오시긴 하세요. 처음에 이제 회사 운영하실 때 직원들 뭐 근로계약서니 뭐니 뭐 서류들 요구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임금 체계, 근로시간 체계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법을 위반하는 요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법률 리스크, 돈이 되는 거예요.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비용이 그렇죠. 부담하게 그걸 되네요. 고려해서 이제 법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세팅을 해드리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한 번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틀대로 기준대로만 가면 되니까. 되는데 아예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계약서 얘기부터 할게요. 계약서 때문에 많이 난감해 하시는데 한참 또 일하다가 한참 뒤에 이거 계약서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한참 지나서 또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돼 있어요.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가 어쨌든 나가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네. 너랑 나랑 일하자. 우리 여기서 일해라. 그리고 알겠다.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게 원칙이에요. 하루라도 늦게 쓰면 법 위반인 건 맞아요. 봐주는 거지. 출근해서 그날 쓴 거 정도는 봐주는. 근데 만약에 다음 날 안 썼어요. 계속 또 안 썼어. 며칠 동안 안 썼는데 이분이 그만두게 됐어. 근데 그게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는데 네. 어쨌든 뭐 좀 감정적인 것도 보통 우리 있을 수 있지. 노사 관계니까 맞아, 사람 맞아. 일이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 알바 많이 하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사실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정보가 되게 많으세요. 오히려 사장님이 더 몰라. 그러니까 아는 게 많다는 얘기죠. 주수당 사장님 모르시는데 알바생들이 더 잘 알아요. 맞아. 네이버에서 알려. 알바 청구 근데 어떻게 광고에도 많이 막 알지?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쨌든 뭐 노동계 쪽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것도 좀 알리기 알리겠죠. 위해서 어느 네. 순간부터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알바땡에서 광고를 그렇게 광고부터 일단 어. 그렇게 하고 요새 많이 또 이슈도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일하고서 한 며칠 안 있었는데 사장님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나 그만두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사장님 생각에는 일한 날수만큼만 일당 챙겨서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라는 가서 고발하는 사실로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거예요. 나 여기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썼다. 이렇게. 안 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근로계약서 그 지금이라도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둘이 합의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의무는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좀 처벌 방식, 제재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규직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으면 정규직인데 정규직인 경우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벌금이에요. 벌금 500만 원이야 벌금. 500만 원. 그래서 위반 사실이 일단 처음에 적발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봐줘요. 계약서를 시정을 안 좀 쓰니까 하세요. 이미, 정규직이니까 네네. 하세요. 근데 기간제. 그럼 물론 알바생들은 다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짧게 계약을 그렇죠. 하잖아요. 기간제죠. 기간제인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뭐 시정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 바로 때려버리는 거네. 적발되는 대로 적발되는 바로 대로. 즉시 과태료 부과. 아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진짜 500만 무섭다. 원이 한 사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당요? 네. 그럼 아까 그 친구 지금 계약서 안 쓰고 우리 자본 대표님 지금 500만 원에 한 방에 그냥 막 한 방에 500만 원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응. 사실 감당을 못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부과해요. 와 그래도 그렇지만 되게 크다, 그것도 진짜. 사실은 계약 살랑 하나 안 썼을 뿐인데 그렇지. 혹은 이런 경우처럼 며칠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사실 시기를 놓친 거거든요. 그냥 안 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사장님이. 뭔가 악의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한 달쯤 되면 쓸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하루 이틀밖에 일 안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일용직도 있고. 근데 일용직도 써야 돼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그러니까 그 일용직 매일매일 써야 되나? 그럼요. 맨날 아침에 원칙은 그래요. 근데 출근할 때마다 매일 예. 네, 오늘 일하겠습니다. 원래 일 단위로 고용하는 게 일용이니까. 맞아. 근데 그런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 달 단위로 해서 미리 작성을 해놓을 수는 있죠. 그런 정도 유연성은 있는데 계약서는 이제 무조건 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야 원칙은 계약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놓치셨다 하시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보완을 반대 말도 안 나오는데 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사후적으로라도 보완을 꼭 해놓아야 지금 안 되는데. 쓰셨다. 직원들 일하고 있는데 빨리 그렇지. 되도록 해주셔야 빨리 되겠네.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네, 진짜. 네, 일단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데 네네. 그렇다고 막 쓰시면 맞아. 내용도. 왜냐하면 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네. 노동법이 있고 우리 계약서는 서로 간의 약정이잖아요. 이 약정의 내용들은 법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는 법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법보다 나쁜 조건을 정하면 무효. 네? 법에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이 법 기준인 거죠. 그렇죠. 최소한이. 법의 기준은 최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아. 근데 계약서의 내용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뭐 연차휴가 뭐 이런 조건들이 쭉 정리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조건들은 이제 서로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개인마다 합의를 다 할수 있는 다를 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면 이제 합의한 대로 일단은 효력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법 기준 이상인 이상. 근데 표준 계약서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게 있는데도 표준근로계약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그게 너무 어려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다 있어서 네. 거기는. 그게 사실은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써야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아직 맞아요. 노동법에 대한 그렇다고 뭐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하기도 어렵고 뭐 그렇다면은 저희 전문가 자문을 좀 받으시는 게 나아요. 계약서는 그렇구나. 너무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그런 거 다운받아서 쓰시더라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최초로 한 번만 구비를 해 놓으면 그거 그렇죠. 가지고 다른 직원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사장님 스스로도 배우는 거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렇게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 이거를 알고 계약서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걸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이라도 전문가 자문을 받으셔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계약서를 운영하시는 게 좋죠. 제가 저희 거래처 중에 사장님들이 본인 스스로 나 이거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세팅을 그치. 해야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그 미치시는 사람은 생각 분들은 못하는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없고, 예.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알바가 고발했거나. 직원이 갑자기 막 네. 저는 왜 연차 없나요? 수당이 없는 거죠? 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갑자기 이게 거지. 확 응. 와닿으시면서 막 인터넷에 찾아보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과태료 얘기 나오고 막 징역 얘기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무서우시니까 이제 막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그렇게 그 노무사님하고 연결을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인원이 별로 안 되시잖아요. 그치, 몇 명안 진짜 되지. 얼마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해. 이렇게 할 거면 다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아 전혀 그런 것들이. 네, 근데 복잡하게 그거를 이제 생각 안 해도 저희가 되는 거야. 우리 막 마치 우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우리한테 막 들지. 질문 오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 깎기값 잘못해가지고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하고서 만약에 얘기해주면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뭐 무섭지. 그렇죠. 100% 신뢰할 수도 없는 응. 정보고 차라리 정말 전문가 노무사님께 자문을 받으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진정을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아예 뭐 계약서부터 안 쓰고 있는 그거부터 잘못했는데 사업장이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발견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경각심을 더 드리기 위해 네네. 그냥 그 진정을 해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끝내면 되는 단발적으로 끝내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진정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다 종결이 됐어도 진정 제기가 이루어진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딱 이- 찍히는구나. 찍힌 이력, 거죠. 플레이리스트. 네,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력이 남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매년 정기 점검을 해요. 아. 그 관할 사업장들을 정기 점검하는데 이렇게 새로 개업한 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진정이 제기했던 사업장 가요. 가서 잘하고 점검을 있는가? 하는데 어. 점검 항목들이 이만큼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그걸 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대장에 네. 뭐 취업 규칙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10명 넘은 취업 규칙도 작성 의무가 있으니까 취업 규칙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죠. 연차 뭐 5인 이상 넘으면 연차 휴가 줘야 되는데 연차 관리 대장이고 그런 것들 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직원들도 인터뷰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네. 그 휴게 시간 안 준 거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휴게 시간 1시간인데 뭐 한 30분밖에 못 쉬고 30분은 막 그럴 수 있죠. 이래야 되고 이런 것 가지고도 많아. 진정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를 꺼려하지 않아요.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애들이 가갖고 막 이른다고 막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그거 이룬다고 불이익 주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 준 것 때문에 또 처벌받아요.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또 생각하기가 쉽거든. 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장님은 괘씸하죠. 괘씸하고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혼자 이렇게 삭히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 문제고. 절대로 그러면 또 안 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진짜. 이제 4대 보험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세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정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려 그러면 그러면 3.3으로 계약을 해라. 사업소득세. 네, 그렇죠. 사업소득세로 계약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세금 내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동법은 그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게 중요하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될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노동법상의 근로자면 근로자로서 회계 처리든 세무 처리든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니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로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업소득세 떼는 경우면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프리랜서예요, 개인 진짜. 사업자 정말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출퇴근 이제 의무가 있어서 가서 시키는 일 하고 뭐 똑같아 다른 직원들 비슷한 일 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고 이러면 근로자거든요.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사업소득세를 냈든 어쨌든 간에 4대 보험 만약에 내가 산재를 당했어요. 그럼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산재는 어차피 회사가 하지만 만약 고용보험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고용보험료를 안 냈잖아요. 고용보험 안 낸 거를 다 소급해서 한꺼번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세무 처리를 3.3으로 했다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나 계속 회사 다녔으니까 나는 근로자성이 있었어. 그래갖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거기서 실업급여를 청구하면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거꾸로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다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세무 처리가 아마 소급해서 수정이 돼야 다 되는 수정해야 거죠. 되는. 근데 이 근로자도 어쨌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더 추가 부담을 해야겠죠. 4대 보험도 이제 본인 몫에 대해서는 또 추가 부담을 그런 해야 것도 또 있네. 주로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맞아요. 퇴직금. 맞아. 지금은 예전에 5인 이상 경우에 퇴직금 적용됐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장 1인 네.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고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4대 보험 떼는 거 아깝다 해가지고 3.3% 해서 쭉 장기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퇴사할 때는 퇴직금 받고 싶거든요. 그치. 내가 몇 년 일했는데 네. 근데 마음이 바뀌거든. 사업소득세 뗐다고 안 챙겨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진정해요. 그동안 4대 보험 맞는 거 생각 안 나.
그거는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퇴직금에 비하면. 퇴직금에 비하면.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치. 갑자기 이제 국민연금 별로 안 좋아하다가 그건 어차피 내가 받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냥 그건 낼 수 내, 있어. 좀 내. 그러니까 그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큰 걸 중심으로 이제 법률 이슈가 많이 제기되는데 퇴직금 그러네. 때문에 이런 사업자로 돼 있던 형식적으로 사업자로 돼 있던 분들이 노동부에 많이 가시죠. 지금 그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련해서 막 제일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게 52시간. 52시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인이하는 상관없어요. 아, 네, 그럼 상관- 우리는 80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80시간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밤새도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는? 아, 그렇구나.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당신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아시죠? 4인 이하는 네.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여기 적용받지 않지만 없어요. 그래도 네. 그 초과 근무한 거에 대한 수당은 줘야 된다는 1.5배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추가로 적용이 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8시간, 40시간이란 기준시간 자체가 적용 안 돼요. 없어요. 그냥 정말 막 80시간 안 일해도 돼. 1.5배 안 줘도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안 주는 거야, 우리는? 당당하게 안 주셔요. 적용이 일단 없어요. 없고 아니 왜 연장 그래서 근무 근로시간에 대한 거는 다 적용이 없어요. 연장 근로 너무 제한, 충격적이에요. 주 12시간 제한도 없고 너무 충격받으셨다. 어떡하지? 아니 우리는 왜? 그러니까 사장님들 원래 물어보면 주기로 했으면 줘야 돼요. 근데 네네네. 주기로 법에는- 하지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기준 근로시간 채우고 네. 2시간 일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2시간 2시간에 치만 대해서 더 주면 돼요. 그냥 2시간치 더 주는 거지. 그거 1.5배 이런 게 없다고요? 3시간치 줄 거는 4인 이하는? 네. 아니 이거 원래 다른 거야? 저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 충격받았지. 저 지금 빨간 펜을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 그러면 우리 봐봐 세무사무실 4인 이하 있는 이런 데는 우리가 밤새서 야근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는 하잖아. 이거 다 고용노동부 어? 그렇죠. 다 이러면 다 약간- 받을 수 이런 얘기 하잖아. 약간 우리 대표 세무사님 약간 어, 봐주는 그래 것처럼. 야 내가 봐준다고 내가 약간 봐주는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 여기 바닥이 좁다면 그렇지. 내가 봐준다. 야 그래 약간 이런 어차피 느낌. 같이 먹고 사는 이렇게 생각 지금 우리가 가서 얘기해봤자 쓸데도 1도 소용없는 얘기 아니야 지금. 진짜 슬프다. 그 진짜. 쟁취하시려면은 예. 노조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파업한다고. 막 빨간 그러면서 자 모입시다. 네, 여러분 모입시다. 일단 빨간 띠 사고 가산 수당을 주세요. 이렇게 이거 협약으로 체결하면 아니 효력이 노무사님 이거 있어요. 원래 이랬어요? 예, 원래 그랬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야, 나 너무 오늘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네.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무사님들이 4인 이하를 꼭 구성하려고 하는 거. 그 사인이하가요. 중요하다. 중요한 게 사인이하가 중요한 게 이게 사인이하 5인이하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네. 이 4인 5인의 기준은 근로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표자는 사장님 빼고. 대표인잖아 아니면 이제 뭐 파트너 가족. 이렇게 경영진 가족. 빼는데 가족이라도요. 가족은 들어가요?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가족만으로 운영하면 네네. 그거는 근로자 수로 안 차요. 그냥 같이 경제적인 그 기속이 경제 돼 있는 공동체니까. 공동체니까. 근데 가족도 있고 다른 직원도 있는 거예요. 타인 네. 직원도 있는데 그 가족이 일을 하는데 급여를 측정해요. 아 얘가 일한 만큼 급여를 책정해. 네, 보통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급여까지 책정해놓고 뭐 사모님 와서 뭐 할 수 있죠. 일하고 뭐 네. 아들이 와서 도와주고 할 수 뭐 있죠, 할 수 있죠. 가끔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맨날 출근 안 하고 그 인원도 근로자 수로 다 잡혀요. 아. 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면 급여를 주는 것 자체로 근로자가 잡히는 거예요. 근로자로 실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사람 수 셀 때는 4명 5명 셀 때는 그렇게 가는 그렇죠. 거예요. 친족이라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족을 넣는다면은 급여 신고를 같이 항상 따라가니까 보통. 그러니까 무급봉사자 아니면은 어. 정말 아들이 어디 학원 가다가 시간 비용 남아서 처리하려고 당연히 돈 주지. 뭐 300이 500이는 네. 그냥 일단 야 주는데 이거 함부로 와서 막 잠깐 막 도와준 게 그럴 일이 아니고 아니네. 근데 네. 4인 이상 5인 이상 할 때는 이게 사람 수로 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세법에는 그런 애들 다 빼고서 계산하잖아. 그렇죠. 세법 같은 거 적용할 때는. 맞아요, 맞아요. 일용도 다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을 일용도 포함한다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쓴 사람을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그러면 우리 되고. 세무사무실에서 정규 근로자는 2명만 써. 그리고 신고 때마다 알바를 2명만 썼어. 그래도 다 포함.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균이 4명이 넘은 4인 이상 사업자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5인이 중요한 거고 5인. 네, 평균이 5인이면 5인 이상인데 5인 이상. 5인이 안 넘어도 4.5인이 넘으면 5인으로 쳐요. 반올림. 이 사람이 자를 수가 없는데 평균이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4.5가 네, 0.5 이상이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5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일 때 연차 휴가 그런 시간의 근로 제한 그게 제일 크죠. 시간의 근로 제한. 네, 가산수당 바로 이건 돈하고 직결되고 이런 게 5인 이상일 때 바로 쫙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 야 이거 중요하네. 엄청 무섭네. 이거 영세 사업자들은 진짜 4인이냐 5인이냐 4.5인이냐 아니냐 이거 4.5 인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4.5라고 4.5라고 하자 진짜. 4.5 예요? 우리는 다 절사시키는데 얘네는 다 반올림을 시켜. 그럼 근로시간에 대한 거 이런 건 적용 안 받는다 그러는데 주휴수당은 그럼 적용 받는 거예요? 노무사님? 주휴수당은 4인이어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일단 주휴수당. 근로시간은 이제 적용이 안 되지만 근로시간 관련된 건 적용 안 된다.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이런 것들 적용 안 된다. 이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런 게 네. 적용 안 안 되지만 되고 그리고 지금 떠드는 뭐 주 12시간 연장 제한 이런 것도 52시간 이런 그런 것도 것도 적용이 적용 아예 안 없어요. 된다. 없어요. 우리는 남의 일이다. 남의 일인데 휴게 휴일은 적용이 돼요. 휴게 휴일은 적용이 된다. 네. 일단 휴게는 네. 근로기준법 휴게는 기준이 4시간당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돼요. 도중에.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1시간이구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업무 끝나고 주는 거는 아니, 일 시작하기 전에 주거나 이건 휴게 시간이 아니에요. 그치. 중간에 주휴수당 얘기합시다. 네. 주휴수당 농사님들이 우리 때문에 왔다 갔다 네. 하셔. 지금 우리 지금 비행 중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기류입니다. 고민하셔서. 그러니까 유급 주휴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평균 1회 이상씩 휴일을 줘야 돼요. 유급 휴일. 유급 휴일로 줘야 돼요. 1일. 네, 그거는 이제 4인이어도 적용이 돼요. 이거는 모든 사업자. 그러니까 규정은 이거 막 주휴수당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또요? 이거는 그럼 정규 단어가 아니에요? 유급 주휴일이고 유급, 그러니까 휴일에 유급 휴일 그냥 휴일. 휴일이고 유급으로 1회 이상 줘야 되는데 유급으로 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날을 쉬는 날로 정해졌잖아요. 네. 난 그날 안 나가요. 네. 난 쉬지만 나는 그날에 대한 돈을 받는다는 뜻이. 이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평균 1회 이상 줘야 되니까 보통 주에 하루 정도를 휴일로 주죠. 유급 휴일로 주휴일이라고 해서 불러요. 주휴일. 네.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에 대해서 받는 우리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주휴수당. 부르는 거예요. 네. 부르는데 월급제 같은 경우는 포함돼 월 있다고 200만 봐야 원, 되는 거죠. 네, 300만 원. 월급쯤 도대체 한 달 30일 며칠에 대한 임금이냐 그 돈이 그걸 이제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네. 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 이제 그동안 형성된 관행상 그 월급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 어쨌든 만근했다고 가정하고 그때 기본적으로 회사가 줘야 될 돈을 기본급에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휴수당도 거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월급이면 그거를 그냥 30일로 나눈 걸로 친다라고 보는 거네. 그래서 그렇죠. 매달 일단 돈 준 거나 다름없는 네, 거네. 그러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게 이제 원래 별도로 그러면 책정된 게 아니라. 무급일인 휴무일인 날은 그날은 빼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 전체에 대해서 기본으로 줘야 되는 유급 시간에 대해서 책정한 게 기본급이다. 그러니까 그 기본 유급 시간에는 주휴수당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209시간이란 계산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급을 환산하는데 왜 월급이면 209로 나눠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 40시간이에요. 주 40시간인데 그러면 4주 정도면 한 달에 4주 160시간? 네. 뭐 170시간 뭐 5주라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다 평균 개념으로 이제 따져서 일단 한 달에 평균적으로 주수는 한 4.345주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을 하면. 근데 한 주에 이제 기본으로 유급으로 주는 시간을 40시간에 주휴 시간인 8시간을 8시간을 합산하는 거예요. 48시간이 48시간을 그러면 4로 하나? 한 주에 기본으로 주는 시간이 48시간이니까 한 달은 한 4.345주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8 곱하기 4.34 이렇게 하면 대략 209가 평균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이 209. 숫자 나오니까 좋아하시네. 기본급이 209니까 눈에 보여야 돼. 숫자로 소설 쓰는 그게 계산기 두드리고. 시급을 환산할 때 월급제인데 시급을 환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제인 경우엔 주휴수당을 따로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알바생들의 문제는 뭐냐면 1급제 아니면 시급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너 일한 시간 1시간당 얼마? 하루당 시급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급여를 책정해요. 그러니까 한 달 쫙 일했다 보고하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가 5일 일하고 나서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권리가 그렇죠. 있는 걸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게 월급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안 들어있지 시급이니까. 시급이랑 1급밖에 시급이니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일주일 만근해야 이제 유급으로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일주일 원래 나오기로 한 날만큼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일주일 1회에 대한 유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줘야 돼요. 야, 8시간. 나 주휴수당도 이제 이해했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 사실 돈으로 치면 꽤 돼요. 꽤 돼요. 우리 작년 연말인가 제가 편의점 사장님이 한 분이 알바생들 그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연말에 1년치 주휴수당을 땡겨갖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결손 났어 편의점.
애들이 그러니까 어째서 그래서 사장님이 야 마음이 좋으셔서 그걸 줬지야. 그거 누가 주냐. 심지어 이런 돈은요. 소멸시효라고 해서 임금 채권이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게 3년까지 소멸시효가 있어요. 물론 단기긴 하지만 그럼 거꾸로 3년 동안 말하면 계속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3년까지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옛날에 내가 3년 전에 일했던 알바 사장한테 가고 자 가만히 있어보자. 소멸시효 안에만 있으면 야 한꺼번에 야. 3년치를 소급해서 다 이거는 청구할 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4인 이하도 모두 다 적용되니까 어. 우리 지금 단기 알바로 세무사무실 뛰었던 자 사람들 가만히 지금 있어보자. 2015년. 그래서 이제 시급제 할 때는 돈을 먼저 이 야. 인건비를 어느 정도 측정할 때 주유소 항상 고려해야 돼요. 진짜 무섭다. 야, 진짜 무섭다. 왜냐면 지금 시급이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아직 해. 솔직히 몰라. 하죠, 이거. 하죠, 하죠. 어. 지금 7,53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209시간을 해서 뭐 월급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7,530원을 그러면 시급으로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서 일당을 뭐 그렇게 하루면 얼마예요? 6만 240원을 주면 되느냐가 아니고 그죠. 일주일 만근을 하면은 주유수당 6만 240원을 한 번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한 9,000원이 넘는 거예요. 야. 아 주유성을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 야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겠네. 이게 최저임금만 15% 오른 게 아니라 그러네 진짜. 이것까지 감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소송이 하나 걸려 있어요. 뭐 어떤 소송이냐면 좀 어려운데 주유수당을 최저임금 계산해서 포함시켜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주유수당을 이렇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유수당 뭐까지 포함해서 7,530원을 주면 된다. 법 위반이 아닌 걸로 해야 된다. 그런 지금 대법원에 있어요. 그리고 8월 초에 아마 판결이 나올 거고 이게 만약에 그 회사 쪽 손을 들어주면 그럼 난리 나겠네, 또? 회사는 이제 한숨 돌릴 수 돌리지만? 있는 거죠. 7,530원 안에 주유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급은 그보다 작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소송까지 지금 제기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근로자들의 그것도 뭐 주유수당까지 막 그 벼룩의 간을 막 이런 것까지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지만 네. 이제 이게 막 그 워낙 영세 사업장도 많고 그렇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소상공인 없거든. 입장에서는 지금 막 이게 너무 생존의 위협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소송까지 맞아요, 지금 제기되는 상황. 그럼 지금 일단은 그게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네. 현재는 현재 실질적으로 시급이 9,000원 이상을 주면서 계약서 자체는 최저임금으로 기록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고용노동부의 그렇게 해놔야 행정해석은 네.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따로 봐야 그렇기 된다 때문에 했으니까. 그 고용노동부가 이제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은 시급이 7,530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주유수당은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30 이상으로 계약은 해놓고 주는 건 9,000원 이상 주는 것처럼 돼야 이게 그렇죠. 나중에 안 걸리는 거야. 네.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어. 이게 지금 4임 이하도 해당이 된다는 게 그게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게 충격적인 거야. 그게 더 뭐 충격적이야. 한 명이라도 나 오늘 충격이 너무 많아. 노동법이 따로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4인 이하 해당된다는 거 하고 우리는 야간 근로수당 못 받는다는 거. 근로자의 날도 4인 이하도 적용돼요. 근로자의 날. 그건 그건 해줘야- 해줘야- 그건 해줘야지. 아, 근데 이것도 안 주신 데 많아요. 아직 많죠. 5월 1일이 이제 그 빨간 날이지만 안 쉬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 뭐 영업이라든지 사실은 안 이런 쉬는 때는. 대표적인 업종이 우리 아닙니까? 5월인데 어디 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날을 이제 주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날은 근데 이건 법정휴일이에요. 빨간 날이 법정휴일인 게 아니고 네네. 그건 줄. 빨간 날이 법정휴일 아닌가요? 빨간 날은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이라는 거는 관공서가 쉬는 날. 추석 이런 거 공휴일 아니야? 네, 그건 공휴일. 법정휴일인가? 공휴일. 추석 설날. 우리가 쉬는 날 아니에요. 원래. 추석 설날 우리 못 쉬어요? 우리는 못 쉬어? 원래 설날은 못 쉬는 거 알고 있었어. 우리 저기 못 쉬어 우리? 우리가 못 쉬죠. 네. 왜 못 쉬어? 우리 왜 못 쉬어? 우리 상반기잖아요. 야 우리 그래서 못 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휴일을 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요? 달라지- 이게 어. 일단 공휴일이라는 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날들이잖아요. 빨간 날 달력사병을 빨간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일반 근로자들이 당연히 쉬는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이 당연히 쉬는 날로 법으로 정해진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날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럼 저희는 그 빨간 날 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광서가 쉬니까?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공휴일에 쉬는 이유는 일단 취업규칙 같은 거에 공휴일을 회사가 약정휴일로 정할 때. 그러니까 더 추가로 뭔가 휴일을 준 거예요, 회사가. 그럼 약간 이제 진짜 아예 독하게 그냥 타이트하게 간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내내 일하고 일요일만 쉬고 5월 1일 하루만 쉬는 게 법인 거네? 그렇죠. 야 우리 그러니까 아니 세무사무실을 근데 밤샌다고 따지는 게 아니야. 야.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빨간 날 쉬어왔잖아요. 계속 쉬었죠. 우리 당연히 쉴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그냥 관행상이 관행이 이루어졌던 노동은 거니까. 관행이 인정돼요. 아 관행이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으면 예. 우리 대표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줘야 그렇죠. 돼요. 휴일로 줘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은 실제로 놀라운 사실인데 중소기업 중에는 사실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공휴일을 연차 휴가와 대체시켜요. 연차 휴가 쓴 걸로 하자. 연차 휴가 더 줄 거 없어? 이런 식으로. 1년에 빨간 날 빼면 15개 넘지. 왜냐면 사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이 이제 다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그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 개정이 된 네. 거예요? 지금 개정됐는데 시행일이 네. 조금 나중인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이 아니구나. 그것도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노무사님? 네, 이번에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노동법 개정되면서 개정된 올해? 네. 야, 이거 되게 웃긴다 진짜. 근데 이게 이것도 5인 이상만 적용돼요. 근데 그러면 5인 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5인 이하 세무사무실은 밤새도록 일해도 암만 못하고 추석설날 일해도 암만 못하는 거야. 추가 수당 못 받아. 그냥 원래 일하는 거. 야 이거 되게 삶이 갑자기. 4인 이하라도 국민권 행사라는 걸 보장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아. 투표하는 시간을 네, 투표는 유급으로 하러 가야 되는 이렇게 긁어 모아야 돼. 유급으로 아니 심지어 이것도요. 이것도 선거를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 필요한 맨날 시간을 했겠다. 유급으로 줘라. 이거 필요한 시간을 그럼 내가 일하다 말고 투표로 갔다 올게요. 그래서 2시간 걸린다. 2시간을 내가 일을 안 했지만 2시간 임금을 줘라 이거거든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 쉬면 안 돼요? 선거 그렇게 쉬면 안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너무 웃긴다 진짜.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그냥 아니 달력에 선거일날 빨간 날로 나왔던데. 일 어이없다. 시작하기 전에 투표하고 와라. 이렇게 해버리는 회사도 있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일찍 와서 네. 이거 정말 끝나고 해라 이러면 투표 시간도 길어져가지고. 야 이게 그 정말 진짜 이 세금 폭탄 방지구역 진짜 음. 사상 최초로 방송하다 울어도 됩니까? 진짜 나 큰일 났다. 정말로. 야 오늘 너무 충격적인 사실 너무 많이 알았어. 우리 아까 그 후기에 회계사님처럼 재밌고요, 재밌고요, 재밌고요. 계속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노동법이 와. 사실은 조금 알면 알수록 무서운 법인데. 야 진짜 알면 알수록 무섭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지키려고 이런 생각이 도 듭니다. 없네. 한도 없어. 그러니까 한도 그냥 없어. 아유씨 안 걸리기만 바라고 이렇게 있는 것밖에 없는 이러니까 것 같아. 이러니까 AI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걸리면 이제 됐었어요 옛날엔. 그리고 그렇게 굴러갔어요. 10년도 넘게. 그럼 이제 안 이렇게 걸릴 된 수 없나요 거였어. 이제? 근데 이제는 안 걸리기가 쉽지 않은 게 온라인으로 그 뭐 다 접수되거든요. 민원 접수되죠. 스마트한 세상에 한 가지 이제 뭐 하여튼 나쁜 일을 하거나 뭔가를 좀 숨기고 싶은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아름다운 그렇죠.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야근 수당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빨리 4인 이하에도 그게 적용되도록. 그럼 진짜 그래야 돼. 아니면 일을 많이 늘리셔서 사람을 계속 뽑아. 우리 오인을 우리 만들어. 대표 세무사님을 막 돌려 영업을 막 돌려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 한 명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5인 이상으로 가야 된다. 네. 약간 그래야 돼. 5인 성장해야 이상으로 돼. 이제 회사 성장을 그럼 해야 여러분들 돼요. 회사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임금 같은 경우 최저임금, 퇴직금 다 적용되죠. 4인 이하는. 직원들 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모든 그 직원한테 줘야 되는 모든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금품을 다 지급해야 돼요. 돈을 다 14일을 줘야 넘어서면 같은 거. 네, 그거 자체도 임금 체불이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게 임금 체불은 한 네. 얼마까지 안 주면 처벌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는 정기 지급일 있잖아요. 월급날. 네. 월급날에서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임금 체불이에요. 야. 그거 가지고 진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 실무적으로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이제 감정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치.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임금을 전액으로 줘야 되는데 한 반만 준 거예요. 회사 어렵다고 반은 나중에 줄게. 10일 뒤에 줄게. 이것도 임금 체불이에요. 근데 본인하고 이제 합의를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봐줄 수 있는데 금품 청산이라고 해서 퇴직 후에는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할 거 해라. 다 청산해라. 하는 그래서 거네. 이제 14일 이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 14일은 퇴직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퇴직을 안 하고 재직 중인 경우라면 정기 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만 법 위반이 아닌 거죠. 원칙은. 청소년 여성보호 관련 법도 이제 별개 법들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 뭐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출산 전휴 휴가. 네. 알바생들 많은 15세 18세 미만을 이제 연소자라고 하는데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규정, 보호 규정이거든요. 그 열악한 위치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5인 이상과 4인 이하의 적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빼고는 다 적용, 기본적인 건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생리 휴가는 안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점검하면 꼭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이미 한 직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임신 기간 중에 이제 회사를 다녔는지 확인하고 임신 기간 중에 급여 대장을 봐요. 뭘 보냐면 뭘 보지? 시간의 근로를 했는지 연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추가 근무를 하면 안 되는. 요거는 4인 이하도 적용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뭐 모성보호나 뭐 이런 취약계층 보호 관점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냐 4인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우리 임신한 과장님들 너무 야근 하는데 많은데 너무 밤새 많은데. 일하는데 심지어 애 낳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자료 가지러 가고 막. 헐 이거 다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엄격하게 처리해요. 한 번은 봐주는데 두 번 걸리면은 바로 사법 처리. 정규 시간 이후로 일을 시키면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돼요. 절대. 본인이 원해서 해도 안 돼요. 본인이 원해도 안 돼요. 그냥 막 강제 퇴근시켜야 돼요. 본인이 원해도 안 돼요? 그럼요. 안 저는 돼요. 할게 괜찮아. 나 건강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린 야, 여자 진짜 너무 직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임신한 직원들이 사무실에 한두면 이게 너무 마련이잖아. 많죠. 너무 많아 진짜. 거의 아기 낳기 직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연장은 절대 금지예요.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하든 뭘 하든 이거는 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돼요. 하긴 그래야 되겠네. 하긴 근데 뭐 연장근무한 거 우리가 뭐 시간 타임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 건 아니니까 말로 그냥 안 했어요 하고 말면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노무사님 이 노동법은 모든 걸 잘 지켜갖고 나는 근로자들에게 다 잘해주고 다 지켰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냥 직원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직원하고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거를 뭐 다 알아갖고 지키고 이거는 못해. 불가능한데 내가 봤을 때 못해요. 그리고 암만 그렇게 다 지켜도 있잖아 누가 하나 핑도 나가면. 마음 먹으면 나가서 진정하면 이건 다 걸려. 다 안 걸리는 걸려요. 게 없어. 뭐 안 걸리는 게 없어 지금. 산업안전법 이런 거 다 걸려요. 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거 못 사장님, 지켜요. 그냥 사이좋게 힘들어, 지내요. 직원하고 지키기. 사이좋게 지내고 화내지 말고 퇴근 시켜줘. 이래야 되겠네. 인간적으로, 야, 인간적으로. 적당히 인간적으로 시키고. 하고. 인간적으로 그렇지. 돼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다. 나는 지금 방법을 못 찾겠다. 해고 관련해서 해고 자체를 부당해고라고 해서 뭐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난 아무 이유 없이 해고됐다. 나는 그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걸 이제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복직을 하고. 근데 이런 보호는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인 이하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잘라도 된다. 4인 이하는 그러면 해고에 어떤 제재가 없네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제재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해고 예고. 내가 저 사람을 해고하고 싶으면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한 돼요. 달 전에. 아니면 예고를 못했으면, 그러니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되는데 뭐 20일 전에 예고했든 아니면 예고를 안 하고 즉시 예고를 시키든 이러면 30일치 통상임금 30일치를 해고 예고 수당으로 줘야 돼요. 한 달치는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출산 휴가 끝나고 30일까지 뭐 업무상 재해를 요양하고 끝나고 30일까지는 해고를 못해요. 그 기간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게 이렇게 아무것도 활동 못하는 기간에 사람 자르면 안 된다 해갖고 그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 그것도 적용은 돼요. 근데 보통 해고 관련해서 제일 분쟁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내가 부당한 해고 상태로 해고 근로자 막 뉴스 보잖아요. 네. 대법원까지 가면 3년 5년 막 이렇게 버티잖아요. 맞아. 근데 만약에 부당해고로 대법원 확정 판결 딱 나요. 그럼 나 5년 동안 놀았어요. 5년치 임금 다 받아요. 복직도 해야 돼. 얼마 전에 철도 승무원들 받았다가 다시 뺏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정 네. 판결이 뭐 뒤집어져가지고. 상급심으로 가고 뭐 이러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보통은 그렇게까지 법률적 싸움 가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회사가 4년만 5년만 이렇게 회사도 버티죠. 회사도 끝까지 간다. 회사도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맞물린 것 이슈도 많은데 그거는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제 해고 수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 들어봤는데 왜냐면 이제 이걸 저희가 뭐 퇴직금으로 신고를 할 거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거냐 이거에 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 해고 수당이 어떨 때 지급을 하는 건지는 오늘 이제 몰랐지. 진짜 정확하게 그리고 사장님들도 알았네요. 들은 건 있어갖고 물어본다니까. 아니 내가 얘를 자르고 싶은데 지금 자르면은 돈을 더 줘야 된다고 아. 어떻게 하니 이런 거는 솔직히 수시로 그런 거 물어봐.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도 잘 모르니까 맨날 그 줘야 되는데 사장님 자르면 안 돼 맨날 이랬거든. 근데 애가 회사다라고 근데 어떡하냐 맨날 싸우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 근데 이제 해고 수당을 무조건 다 이제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수습. 줘도 된다. 네. 수습. 그다음에 2개월 기간제로 일한 사람, 2개월 이내로 그런 경우 수습은 단기로 3개월까지. 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3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벽이 돼 있는데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수습인데 한 2달 일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불성실하고 음. 우리한테 피해줄 거 그러면 바로 내쫓을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 알바 잘하라 그래야 되겠다. 일단은. 사인이야. 일단 사인. 조금 잘하라고 해야 되겠네. 너무- 자몽 주스부터 어. 이제 잘 타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새롭게 배운 것 같아. 집에 들어가서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집에 좀 약간 원투펀치. 잠깐 팡팡. 기왕이 오늘 또 지금 놀려고 지금 멍석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또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아 노무사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정말 어떻게 어설프게 주어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몰랐던 진짜. 것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잘 지키고 싶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런 맞아요, 것들에 맞아요. 대해서 노무사님이 소상공인들 정말 4인하고 5인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속도 시원하고 진짜. 조금 슬픈 이야기도 많이 듣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권정인 노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하기 딱 좋은 7월 권정임 노무사님 모시고 노동법 특집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네. 어떻게 처음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 뭐 방송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그냥 그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수다 듯한 떠는 그런 느낌으로 느낌. 네, 되게 재밌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저희도 그냥 진짜 동네 언니한테 지금 야 너네 이름은 안 돼 이렇게 얘기 듣는 진짜, 그런 진짜 느낌 그런 느낌. 동네 언니 진짜.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기 도봉산 근처 네, 사시는 도봉산 근처에서. 네. 혹시 노무사님도 근로자였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노무사도 이제 뭐 시험 봐가 세무사처럼 시험 보고 수습해서 이제 이 법인에서 일을 하는 그런 거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직장 회사- 생활을 좀 했었죠. 아 바로 생산직도 해보고 생산직. 생산직이라고 하나? 아니 서비스직이구나. 서비스 우리 그 블루 칼라라고 우리끼리 얘기하기. 비행기 이제 승무원을 했었는데 우리 블루 칼라라고. 비행기 승무원 네. 블루칼라 맞네. 그 일도 멋있다, 했었고. 근데. 근데 그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아 그리고 직업이에요. 노무사님 항공기 승무원이셨던 거예요? 예. 아. 그게 첫 직업이었어요. 정말 여행하고 싶어서 첫 직장. 일하면서 여행하고 너무 좋잖아요. 와. 그래서 철없을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압이 아주 낮은 환경에서 장시간 비행을 이제 오래 하고 지금보다 아마 예전에는 훨씬 비행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비몽사몽 상태에서 이제 막 시차 바뀌고 이래서 사람이 이제 건강 굉장히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 이거 하다 4명이 못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취업 전선에 좀 뛰어들어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입사한 데는 이제 그룹 공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 업무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총무팀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일반 회사에서 인사 네. 담당을 하셨었구나. 그렇죠. 일반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노무사님도 보고 저분은 크게 많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매달 자문료를 꼬박꼬박 받아가시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노무사에. 야 진짜 되게 특이하시다. 승무원도 솔직히 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거든. 저도 여행하고 싶다고 승무원 아니니까 그냥 쉽게. 그냥, 그래가지고 첫 직장에 여행하고 이렇게 싶다 얘기할 이러면 게 아닌데. 여행 다녀. 돈 많이 벌어 이러는데. 야.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세금폭탄 방지구역 페이스북, 있고요.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있습니다. 관련 자료 올리는 카페도 2군데나 있고요. 세무회계 경리인들의 모임 경리나라 이도저도 다 귀찮으시면 카톡에서 세금폭탄 방지구역 검색하시고 친구 맺어주세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건정인 노무사님 정말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예, 진짜 여러모로. 김하백님 뭐 잠잘 때 에어컨 켜놓고 자가지고 감기 걸렸다 그러는데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거 대나무 돗자리를 하나 주문했어요. 아 에어컨 이제 안 틀고 다니고. 저는 쿨매트를 쓰는데 야구인가요? 얘가 30분이 지나면 핫 매트가 되더라고요. 왜요? 내 열 때문에? 네, 내열 때문에. 그래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야 돼요. 열이 시켰다가 빠져나가게 열이 시켰다가 이렇게. 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세폭방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세무회계 사무실은 세금폭탄 방지구역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세무회계 사무실을 차변 아니 대변할 때까지 세금폭탄 방지구역은 계속됩니다. 우!